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현재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요. 내수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7%가 넘었고요. 이는 작년 6월 21%를 넘으면서 중국 정부가 발표를 중단시켰어요. 다시 발표를 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부동산과 금융기관들이 부도 또는 부도 직전에 몰렸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경제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중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8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의성군 평생교육원에서 생애재무 관련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카페 주소로 가입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이죠. 미완공 아파트가 48만 채라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 수에 맞먹는 숫자죠. 중국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부터 그림자 금융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버블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지금의 중국 부동산을 보면 2015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급락했었고, 2022년 중국 부동산이 차츰차츰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하락률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중국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파산시키고 있죠. 중국은 부실 부동산 회사는 파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리려고, 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집행하고 있죠.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PF 관련 자금 지원까지 넣으면서 터져야 될 게 터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버블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서울 부동산이 급등하고 전국적으로 다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과 해외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부실한 기업을 정리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돈을 더 풀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환율이 상승한다고 달러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면서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 겁니다. 실제 부동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선 부동산이 심각하게 꺾이니까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 은행들도 바보가 아니죠. 부동산이 무너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큰 곳에다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죠. 결국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중국의 국채를 매입하는데 서브프라임 당시에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어요. 패드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로금리를 만들고 양적 완화 1차, 2차, 3차를 시행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다시 연방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죠. 중국은 채권 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최근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그나마 조금 오른 모습을 보일 정도인데, 결국 중국의 내수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내수에 돈이 안 들고 있으니까 중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문제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제 활성화는커녕 부동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디플레이션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금융기관도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서브프라임 이전처럼 자금을 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최근 외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78%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말은 중국 정부의 부채도 한계치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의 실업률이 급등했고 최근 하락을 했더라도 여전히 5%가 넘는, 사람들은 실업을 하게 되고 결국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중국의 경제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고요.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경제의 붕괴는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